그러면 오늘 국정감사에서 나온 장립무사 그리고 안전뱅이 주술사와 관련된 얘기 스피스가 최초로 일주일 전에 공개했는데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의원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 장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가 이제 명태균 대표를 봤을 때 조상의 공덕으로 이제 태어난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첫 대면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장님, 이제 그 장님이지만은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의 무사라고 했고, 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 이제 예지력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술 능력은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해서 그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이제 주술을 부리라는 그런 의미로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저 내용을 보고 박지원 교수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근데 도력이 있는 것 같아요. 도력이 있다. 명태균 씨가? 너무 비유가 딱딱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장립무사다. 그냥 눈 감고 아무 데나 칼 휘두른다는 뜻 아닙니까?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의 과정이라든가 또는 지금 이재명 대표라든가 야당을 휘두르는 칼을 보면요. 앞뒤 분간하지 않고 막 휘두르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찌르지도 못하고 있고 증거도 없이 막 베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김건희 여사는 사실 나서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명태균 씨 이야기가. 안전뱅이 주술사라는 것은. 근데 나서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김건희 여사가 지금 명태균 씨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가지고 이 정권의 위기 상황 그리고 명태균 씨까지 대중들 앞에 까발려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추론까지 되는데요. 예지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부인이다. 네, 오히려 대표가 영부인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저런 이야기 듣고 국정에 반영하거나 또는 저런 이야기에 혹해서 명태균 이야기를 들어야 하겠다 이렇게 판단할까요? 당연히 안 할 테지만 김건희 여사가 살아온 인생을 우리가 많이 돌이켜보게 되었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성실하게 한 땀 한 땀 합법적으로 쌓은 게 하나도 없다 보니 저렇게 굉장히 사이비적으로 미신적으로 주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고 이런 이야기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말도 안 된다는 약간 가짜뉴스처럼 들렸겠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아 대한민국이 어떤 사람들 손에서 시작이 된 거지? 아 그래서 이렇게 3년 동안 힘들었구나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명태균 씨가 아주 재밌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지어내서 잘 하는 거죠. 김건희는 내가 죽고 나면 나는 대통령이니까 우리 오빠를 인터뷰해. 내가 이슈가 잠잠해지면 조국 통일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이명수 기자하고 최정무 씨가 실제 했잖아요. 네. 그건 빼도 박도 못한 정말 음성이 남아있습니다. 네. 자,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 권력을 본인이 접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영부인이 뒤에서 그냥 내조망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으면 명태균은 근처도 안 갔죠. 자, 여기서 명태균이 서열을 정해줍니다. 남편이 대통령 후보긴 하지만 그 사람은 장립무사야 장립무사 아무것도 못해. 네. 그 위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리면서 조종하는 건 당신이야. 당신이 V0야. 윤석열은 껍데기야. V2에 불과해. 이걸 정해주니 김건희 입장에서는 오 최고 최고 최고. 그때 아마 그때부터 선생님을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건진의 천공의 명태균의 허경영 그리고 김건희 여사까지 누가 세냐 대결이냐 이렇게 구독 유지님께서는 말씀 주셨는데요. 정명석 씨 안 나타나나요? 정명석 씨 SM 예. 그분들은 이런 JMS죠. 느낌이면 나타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분위기는. 저희들이 취재 과정에서 조금 전에 국정감사에서 강혜경 정인이 발언했던 그 내용 강혜경 씨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 취재 과정에서 미래한국연구소의 김땡땡 소장이라는 분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일보에서 약간 보도를 했던데 그분에게서 이 내용을 들었고 여전히 그분의 실명과 그리고 육성을 그대로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약간의 변조를 했는데 그분에게서 최초로 저희들이 안전뱅이 무사, 안전뱅이 주술사 그리고 장립무사 얘기 들었는데 한 번 더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총장님은 장립무사, 사모님은 안전뱅이 주술사. 그렇기 때문에 안전뱅이 주술사는 밖에 나가면 없겠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안전뱅이가 어떻게 밖에 나가냐. 집안에서 계속 살아야지.
밖에 나가려고 그러면은 장님 무사의 머리에 올라서 어깨에 올라서 타고 나갈 수밖에 없다 했다는 거지. 근데 그걸 언제 했는지는 실제 뭐 처음 만나서 그런 말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했어요. 자, 수없이 저런 이야기를 했다. 이제 이래서 장님무사 안전뱅이 주술사가 나왔고요.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을 제가 김종대 의원하고도 같이 직접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방송을 했던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2021년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러니까 대선 후보의 대변인이 6월 10일 날 임명이 되었는데 6월 20일 날 갑자기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분이 그때 뭐 골프 관련 뇌물 의혹 때문에 사퇴한 걸로 저희들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도 6월 20일 날 사퇴를 했는데 6월 말경에 보도가 나오는 게 알고 보니까 수백만 원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여서 네. 왜 그러면 열흘 만에 이 사람이 갑자기 사퇴했느냐. 조선일보 사표 쓰고 나온 사람이 윤석열 그때 잠재적인 대선 후보의 대변인 역할을 하다가 잘려버렸는데 제일 먼저 결합해가지고 굉장히 그때 뉴스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걸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잘린 이유에 대해서 저와 김종대 의원이 취재한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이동훈 논설위원이 예.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으로 영입이 됐습니다. 이 이동훈 대변인이 명 씨를 만나죠. 네.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이동훈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보니 윤석열 대통령보다 기가 더 센 사람이어서 기라는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히려 해가 될 만한 기운이 너무 센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명태균 씨가 본인의 아주 가까운 사람 최소 2명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6월 20날 갑자기 급변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일한 지 5일밖에 안 되는 실제로는 임명부터는 10일입니다. 10일인데 예. 일한 지는 이제 5일밖에 안 돼 한참 언론에 이제 막 물이 오르는 그리고 조선일보 이동훈 대표가 이런 이야기하면서 와, 이거 조선일보 이거 사표 내고 나와서 맡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언론에 나온 지 한 5일 만에 일신 사형의 사유로 사퇴한다. 그래서 건강 핑계를 댄다. 네. 건강이 안 좋아서 새빨간 거짓말이죠. 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예. 자,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명태균의 예지력으로 이 사람이 그만두어야 한다 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지 않다, 후보하고 맞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우연의 일치로 사퇴를 했느냐 아니면 그 말을 들었던 김건희 여사가 네. 이거 큰일 나겠는데 라고 하면서 잘랐어. 개입해서 혹시라도 잘랐을 수도 있다. 이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더 놀라운 거는 이 보도가 나갔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가 부인을 하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런 사실에 대해서 주위에 여러 사람한테 저런 영웅담을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자 사실을 전제로 하고 본다면 김 여사가 정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김 여사는 듣고만 있었는데 우연의 상황이 며칠 뒤에 벌어진 것이라고 봐야 합니까? 이 정부에 우연은 없습니다. 없다. 필연에 가장한 우연만 있을 뿐 어떻게 그게 우연입니까? 아주 안 좋게 쫓겨난 거 아닙니까, 이동훈이가? 그래서 그 이동훈이 왜 유명해졌냐면 어느 순간 페이스북에 글을 씁니다. 아마 윤석열 당선할걸요? 예, 맞습니다. 저격하죠. 1시간 동안 회의를 했더니 59분치 이야기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리더라고 행세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글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동훈이 아마 지금 생각해도 이번에도 밝혔지만 그때 당시에도 본인이 너무 황당하게 쫓겨나가지고 참고 있다가 대선 후에 저격글을 쓴 게 아닌가. 상황과 정황이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는 이동훈 논설위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캐비넷에서 정보를 줬을 수도 있고 또는 먼저 사퇴를 시켜놓고 뭔가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서 언론에 열흘 뒤에 또 공개를 했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뒤에 수산업자 뇌물과 관련해서 또 압수수색까지 받고 자, 저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 이 이야기의 출발 지점에 제가 직접이 아닙니다. 전해준 분을 만나서 들었던 얘기는 사퇴하기 5일 안쪽으로 5일 내에 사퇴하기 전에 5일 동안에 명태균과 이동훈 논설위원이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은 우리 이동훈 논설위원이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한 것도 59분 떠들고 1분만 듣는다. 소통하지 않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쉽게 말하면 개똥철학만 가지고 하루 내내 떠드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 때문에 싫어했다 아닙니까? 명태균 씨하고 비슷한데? 제가 명태균 실시간 씨하고도 반응- 본인이 안 맞겠다고 그러면 생각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명태균이 이동훈이 그만두기 전에 만나갖고 이동훈이 보니까 이게 말이 많고 기가 세다. 그래서 김건희한테 찔러갖고 잘랐다. 그럼 이동훈 씨가 지금이라도 확인해줘야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인사 검증을 시킨 거 아닐까요? 이 두 사람이 만날 이유는 없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뭐 만나봐라라고 했다던가 뭔가 인사 검증에 대한 과거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본질을 찌르셨네요. 아니, 인사 모 대기업 총수가 네. 회사 직원들 뽑을 때 마지막에는 관상 보고 사주 본다는 거 그런 아니에요? 느낌처럼. 이야. 자, 그래서 꿈자리 이야기도 꼭 하고 가야 되는데 그 얘기 듣기 전에 자, 이동훈 논설위원이 저희들 방송을 보고 저거는 허위다, 사실이다, 가공이다,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명태균을 만났고 그 뒤에 사퇴를 하게 됐다면 현재 명태균은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영향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여전히 저희들이 물음표를 두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만큼 예지력이 좋거나 또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겼거나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의심을 해볼 만한 장면이다 이렇게 보고요. 꿈자리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드려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취재 과정에서 꿈자리와 관련된 녹취를 10번, 20번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여러분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저희들이 1분 정도 되는 녹취 내용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올라가서 저번 주 꿈이 안 좋은데 그 꿈이 뭐냐 해서 내가 그 권성동이 장재호 윤한호이가 총장님 벌펑 큰내 소세 삶아먹고 있다 했지. 내가 말한 게 맞았다 아니냐고. 그래 놀래갖고 대안이 없다 하면서 막 내보고 인사를 다 할 거냐고 다 하겠냐고 사퇴했어. 내가 그걸 안 한다 하니까 그거 어쩌냐고 막 내보고 쓰고내서 그거 뭐 그대로 말을 듣지 그래 뭐. 자, 어떻게 하냐고 성을 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게 강혜경 씨가 국회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도 조금 헷갈리는데 저 꿈을 꾼 거는 김건희 씨예요, 명태균 씨예요? 김건희 씨가 꿈을 꾸었는데 어제 네. 꿈자리가 이상하더라라고 명태균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저게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이었어요. 네네. 12월 8일, 12월 한 13일 정도 되는데 네네네.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경선이 끝이 이준석 도망갈 때 그 시점이에요. 자, 그랬는데 김건희 여사가 오늘 꿈자리가 안 좋다고 하니까 그걸 듣자마자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이 펄펄 끓는 솥에 윤석열 이제 총장님을 삶아먹는 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꿈 해석을 그렇죠. 그렇게. 적석해서. 와.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이틀 뒤에 권성동의 성추행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예지력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친윤이 윤석열 후보를 감싸고 죽이려고 드니까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로 친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 소위 말하는 검찰 출신 사단들이에요. 이런 내부에 이제 권력 투쟁이 심했고 김종인 위원장도 떠나게 되고 이준석 대표도 떠나게 되는 이준석 찾으러 가는 계기다. 네. 이렇게 저는 이제 이걸 들었는데요. 그 시점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명태균 씨라는 분이 단순히 꿈을 해몽하는 예지력이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선거를 보는 기본적인 안목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선거를 보는 안목이 예를 들자면은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극단적이거나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 모여서 봐야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준석이라든가 김종인처럼 중도적이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 보수처럼 위장되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지 본선 경쟁력이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그 꿈을 해석해서 저는 그렇게 밀고 가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저는 추정합니다. 그래요? 그 강희경 정인도 국회 나와서는 예지력이 확실히 있는 사람이다. 예지력 있다. 그리고 내일 저희들이 방송해 드릴 정말 놀랄 만한 정책 조언 발표 이런 것들도 많이 담겨 있고요. 그걸 내일은 이제 공개를 할 텐데 이제 이 내용만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완전히 명태균 대표의 방식과 발언에 쏙 빨려 들어가 버린 거죠.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천공을 밀어내고 명태균이다.
이제 그런 오늘 김건희하고 명태균 본인이 주고받은 찌라시가 나오지 예. 않습니까? 근데 우리 방송이 명태균이 예지력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송은 아니죠, 여러분. 예. 무슨 예지력이 있습니까? 부정하는데? 예지력이 있는 척해서 김건희를 사로잡은 것이죠. 예. 김건희가 듣고 싶은 말, 김건희가 친윤들로부터 만약에 윤석열의 권력을 뺏기면 지가 장님 무사 위에 올라앉은 안진뱅이 줄수가 못 되니까 예를 들면 저는 명태균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치밀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가 좋아할 만한 말만 주변을 조사해서 계속 해주는 거죠. 당신이 안진뱅이 줄수하다, 당신이 윤석열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진짜 권력자다, 당신의 권력을 친윤도 위협하니까 그놈들이 윤석열 총장을 위협하는 놈들이니까 내쳐라. 대안이 없다. 그럼 뭐 인사 다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한 건데 예. 무슨 예지력이 있습니까? 저도 그 사람이. 예지력보다는 김건희 그냥- 여사를 고립시키기 위한. 예, 아니 김건희를 사로잡기 위한 조사를 한 다음에 김건희가 이런 말들을 좋아할 거라고 하는 말만 골라서 해준 거죠. 근데 그걸 저는 강혜경 씨가 너무 고마운 분이지만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다 말한 건 솔직히 동의하기 어려웠어요. 예지력이 있었다면 강혜경 씨한테 명태균 씨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본인이 이렇게 될 걸 그러니까 뭔가 알았다면.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상을 잘한다는 정도를 예지력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이것은 예상 능력이다. 뭐 예상 이렇게 능력. 이제 저는 찍기 능력. 예지력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지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니까 그게 네, 중요한 맞아요. 것이 네. 아니라 김건희 씨도 예지력이 있는데 김건희 씨보다 한 수 위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존을 하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무슨 예지력이 무슨 있어요? 예지력이 있어요?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자, 됩니다. 본인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본인이 신기가 있다, 도사를 좋아한다라는 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린 그렇게 지적을 오케이. 해야죠. 자 그래서 그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이제 나락에 빠져 오스트라가무스가 뭐 있는데 뭔 소리예요, 진짜. 네. 자 여론 조작은 네. 분명한 사기입니다. 무슨 예지력? 이거 녹화인가요? 솔로 플라이님 녹화 아니고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네.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미국 뉴욕, 독일,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캐나다 저희들 전체 구독자의 10%는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베트남, 중국, 인도 할 것 없이 전 세계에서 이 방송 함께 보고 계시고 오늘 밤까지 해외 동포 2만 명이 우리 방송을 보고 있다. 와. 이렇게 제가 확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네. 자,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예지력이다, 예지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논쟁은 본질은 아니고요. 그쵸. 그만큼 김건희 여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했다는 것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꿈짜리 녹취 있지 않습니까? 더 짧게 저희들이 만들어놨는데 그거 잠깐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올라가서 저번에 꿈이 안 좋은데 그 꿈이 뭐냐 해서 내가 그 권성동이 장재원 윤한호이가 총장님 벌펑 큰내 소채 삶아먹고 있다 했지. 내가 말한 게 맞았다 아니냐고. 그래 놀래갖고 대안이 없다 하면서 막 내보고 인사를 다 할 거냐고 다 하겠냐고 사퇴했어. 내가 네. 그걸 안 한다 하니까 그거 어쩌냐고 막 내보고 쓰고내서 그거 뭐 시키대로 말을 듣지 그래 뭐. 자, 그래서 저게 끝이 아니에요. 실제로 인수위에도 들어오라는 이야기는 다른 언론에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는 저 녹취의 존재와 전혀 관계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예지력이라는 게 무속, 주술, 토템, 샤먼 이런 것과 비슷한 건가요? 아니죠. 나는 박진영이 내일 일어나면 반드시 스스로 정치평론으로 방송 출연 5번 할 거다 이런 거 내가 맞추잖아요. 그걸 예지력이라고 해요. 아니면 그거는 저한테 그 간첩 심은 거잖아요. 그래 그렇게 이제 하는데 어쨌든 예지력 논쟁으로 좀 빠지면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저런 걸 보고 난 뒤에 결국 인수위 때도 김 여사가 들어오라고 했는데 본인이 가지 않았다라는 이제 이야기고 여전히 지금 머스컹님 말씀처럼 사기꾼들이다. 그리고 멀쩡한 사람 죽이고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저것이 우리 정치판 전체 지금 통용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의지를 많이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네. 왜 어느 순간 명태균 씨한테 그 3억 얼마 주지도 않고 이렇게 사이가 멀어지게 된 거예요? 저렇게 자기가 다 의존하고 인사까지 정신적으로 의존했던 사람. 외교도 안 가고. 해주시겠습니까? 그 주변에서 명태균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고 이런 찌라시까지 돌았잖아요. 지금 작년 4월 6일 날 받은 찌라시거든요. 자 찌라시가 좀 예. 올려주십시오. 우리 제작진은. 예. 요즘 우리 국민들께서 그다음에 언론인들이 지금 명태균 페이스북을 하루에 오전 오후 한 5번씩 들어가요. 네. 성지 순례 코스가 됐는데 저도 그걸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자 발견했어요. 찌라시 공유하자 예, 첨벌 찌라시. 이 내용입니다. 예. 네. 자, 저렇게 찌라시가 돌아서 김건희가 보냈다는 것은 선생님이랑 내가 너무 가까운 게 지금 다 들켰다.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크크 철철 책임을 불분명하게 이렇게 답을 해요. 네. 천벌받을 사람이 하면서 저는 이미 그때쯤에 아마 주변에서 너무 많은 견제가 들어가니까 김영선 건은 3억 7천만 원 대신 김영선 공천해주고 김영선의 권력을 네가 다 가지고 그다음에 급여도 반땅하는 것으로 해서 다 해결했으니 당분간 우리는 좀 멀리 합시다. 보통 저런 찌라시 보낼 때 왜 보내줘요? 아유 우리 관계가 지금 다 드러났어요. 네. 뭐 그게 예를 들면 불륜 관계든 아니면 저렇게 부적절한 권력 관계였든 간에 그러니까 이때 이미 김건희는 주의를 이제 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명태균을 멀리하라고 실제로 박근혜 전 국정농단처럼 될까봐 네. 했다는 데인데 그러니까 명태균이는 그때부터 서서히 밀린 거죠.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근데 이제 근데 정계환 대표님 더 잘하실 것 같고요. 아니 그 선거 회계에 기록되지 않고 돈을 주면은 그게 법적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 수 없는 거고 돈을 주게 되면은 이게 또 하나의 이른바 이제 증거물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명태균한테 끌려다녀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그 주는 돈도 올라갈 때는 3억 7,500만 원으로 지금 이번에 3억 6천, 3억 7,500으로 확인됐는데 그 청구서를 만들어 올라갈 때 명태균 씨가 20억 받아올까 30억 받아올까 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올라갔던 얘기 또 정언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강혜경 증인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면밀 조사를 했다. 이제 이렇게 봐야 하고요. 자, 그 논의는 자, 돈과 관련된 부분도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공천 또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희망자들한테 지금 현재 국정감사에서 나온 돈 이외에도 더 많은 돈들이 곧 쏟아져 나올 건데요. 그건 다음 기회에 일단 말을 나누기로 하고. 아니, 근데 요거 하나만 제가 덧붙이면요. 돈을 주면 같이 불법 여론조사를 공모한 게 문제가 되니까 돈을 안 준 거죠. 그렇죠. 돈은 흔적이 남을 테니까. 근데 그 바람에 3억 7천을 무상으로 받고 김영선 공천을 주고 그 급여를 반땅하게 해준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게 네. 팩트라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3억 7천이 사후 뇌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후 뇌물죄가 된 거죠. 자. 아니 사전 수뢰죄. 사전 수뢰죄, 사전 수뢰죄. 받고 나중에 권력 잡은 다음에 공천 주고 월급 나눠 먹어라. 그럼 네가 권력 행사하니까 이건 전형적인 사전 수뢰죄가 됩니다. 자, 근데 국힘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거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조사해가지고 81번, 81차례를 보고한 것이니까 그러고 나서 돈 못 받았는데 무슨 그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그 논의는 좀 다음 기회로 넘기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주술적인 요소, 초현실적인 요소, 뭔가 영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허경영입니다. 저희들이 허경영과 명태균이 지난 대선 직전에 만났던 사진 하나 최초로 공개합니다. 스픽스 댓글러들은 댓글 수준이 떨어져. 자, 안 똑똑한 여기서 지금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보고 계신데 하늘궁으로 간 거죠. 자, 어딘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저기가 저기가 막 이상한 우유 팔고 허경영 찬양하는 신도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니에요? 그렇죠. 의자가 멋있네요. 문제가 많이 됐었던 곳이잖아요. 지금 검찰이 수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온갖 사기를 하늘궁에는 다 저질러가지고. 자, 뭐 사기 이런데 이제 워낙 고소 고발이 많이 돼 있으니까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이고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이 왜 허경영을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자, 최초 공개라고 말을 하면 스픽스가 너무 오버하는 겁니까? 어쨌든 처음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허경영의 대선 출마와 관련된 ARS 홍보도 수주해서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올려야 하는데 5%까지 한번 올려보자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렸는데요. 세상에. 그 육성을 저희들이 확보했는데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오늘 나오나요? 아니요, 내일까지 돌리신다 하시던데. 좀 허경이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 저기 허경이도 저 밑에 아들 다 밥줄인데 네네. 눈치 끌고 있을 건데 그거 줄 때는 나름대로 5% 나와야 뭘 할까 해라. 뭐 0.몇 %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 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수주를 해가지고 왔죠. 그런데 한 5% 정도로 올려줄 수 있겠느냐. 네. 올려달라 또는 5% 정도 나오겠지라고 기대를 심어주고 여론조사를
수주하고 돌렸는데 실제 나온 것은 0.몇 %밖에 안 나왔다라고 네. 하면서 저 일을 가져왔습니다. 박정희 교수. 실제로 허경영 씨의 득표율이 0.8% 정도 득표를 했는데요. 아마 이런 경우에 정통 브로커라면 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한 3%에서 5% 정도 나와가지고 자 1등 가는 후보하고 딜합시다. 연립정부 갑시다. 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우리 과거에 그거 기억나시죠? 이정희 후보가 대선 토론회에 나와서 저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러 나왔습니다. 이런 역할들도 가능한 거거든요. 네. 이른바 이 뭐라면 핵심 후보. 당선은 못 되더라도 네. 판을 깰 수 있는 역할들만 한다고 하더라도 허경영 씨의 발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뭐 설득했을 수도 있죠. 아니 만약 허경영을 5% 만들었고 그 5%라는 게 대선 토론 참가 기준 아닙니까? 네. 이재명이 말을 잘하고 똑똑해서 윤석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을 것을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허경영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난장판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허경영이 맘먹고 계속 이재명만 공격하면 윤석 입장에서는 완전 땡키죠. 그리고 허경영 너 온갖 너 사기 저질렀는데 우리 사기 수사 안 해주겠다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야. 저는 지금 명태균 씨가 그런 취지로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거 더 우리가 안진걸 씨는 너무 똑똑한데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니요. 수론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저희들이 취재 과정에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다른 분들의 말씀을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했지만 그분이 차마 본인의 실명과 또 육성을 털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공개는 못하지만 안 소장님하고 사전에 우리가 얘기를 안 했지만 정확하게 지적하셨거든요. 5%가 텔레비전, TV 토론 예. 출연의 조건이에요. 네. 그러면 그 5%를 만들게 되면 자 윤석열 후보, 허경영 후보, 이재명 후보 이렇게 붙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윤석열의 단점을 감싸고 허경영이 집중적으로 이재명을 공격했을 경우에 대선이 매우 유리하게 갈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저 일을 시도했던 겁니다. 네. 그러나 그러면 시도가 안 됐던 실패한 이유는 아무리 해도 5%까지는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1%도 안 나오니까 올리는 게 불가능하다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여론조사를 이쪽에서 명태균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세력이 굉장히 복잡하대요. 허경영을 둘러싸고 있는 인물. 그래요. 개인이 가면 허경영 만날 수가 없대요. 저 사진도 굉장히 귀한 사진이고 특별하게 찍은 사진이고 그래요. 그랬는데 도저히 올릴 수 없으니까 속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ALS 홍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다시 허경영 쪽에서. 그래서 무산이 됐는데 문제는요. 하늘궁이 경기도 어느 지역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 모텔이 수십 개가 있는데요. 네. 그 모텔 이름이 다 하늘궁 모텔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부지가 그럼 다 허경영 거예요. 그거 뭐 10만 평, 20만 평 이렇게 되는데 신도들이 와서 자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허경영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래요. 거기에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대선 기간 중에 한두 번도 아니고요. 정말로 많이 명태균 씨가 거기에 가서 잠을 잤다 이런 증언을 제가 두 사람한테 들었고요. 네. 더 충격적인 것은 네. 창원에 있는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함께 가서 허경영을 만났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단순히 내가 좀 더 뭔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예절이 있다 그래서 만나러 갔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뭔가를 도모하러 두 가지죠. 하나는 대선, 두 번째는 허경영을 통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이 방송 명태균 대표가 보고 있을 것이고 사실 저 사진을 제가 그저께 명태균 대표에게 보냈습니다. 읽어는 봤더라고요. 네. 아무런 회신이 없어요. 야, 이 정도면은 우리 명태균 씨는 저기 러시아의 라스푸틴과 그다음에 미국의 그 전략가 딕 모리슨을 합쳐놓은 수준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추론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우리 허경영 씨가 사람 보는 눈이 좀 더 정확하고 잘 속지 않는군요.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래서 안 속았다는 거죠. 안 속았다는 거죠. 네. 잠깐만요. 그러면- 요것만 잠깐만요. 예. 저희들이 이제 하늘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혹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 정보로 이렇게 댓글로 올려주시면 좋겠고 지금 뭐 거기가 한 100만 평 정도 된다고 지금 글이 네. 올라와 있고 소재지도 아마 경기도 북부 지역 어디던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도 지금 좀 올려주시면 함께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순딩이님 헐 뿌리부터 썩었다. 담쟁이님 정말로 가망 없다. 국힘 해산하라. 그리고 빵건님, 소소님 여러분들이 지금 의견 주고 계시고요. 네. 양주시 장흥면에 있다고 합니다. 정주시님, 정주지수님, 메이플님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허경영 씨한테 아주 불쾌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이분을 만나는 게 왜 힘든지 잘 모르겠는데 예. 몇 년 전에 같이 방송했었거든요. 어디서 했습니까? 그 뭐 최욱 씨, 정영진 씨 같이 있는 매불쇼에 나왔습니까? 네, 매부쇼쯤에 초반기 예, 아닌 예, 그 예. 전에 같이 방송했습니다. 방송밖에 안 했는데 아무튼 그 이후에 방송 끝나고 나서 본인의 저는 궁금하지도 않는 롤스로이스를 태워주겠다고 네.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결국 차단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를 계속 했군요. 네, 저는 궁금하지도 않는데 그 차가 굳이 왜 태워주겠다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불쾌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분이 지금 그렇게 수만 부지에 땅을 가지고 신도들을 데리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부분으로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저는 0.1%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옛날에 양주군 장흥료인지 네. 우리 MT 많이 갔던 대표적인 MT촌입니다. 강촌이나 대성리처럼. 돌고개라고 이런 얘기하시네요. 근데 예. 거기서 무슨 천국행 입장권 이런 걸 팔아갖고 7년 만에 1,000억 돈방세가 오른 사기꾼 중에 사기꾼인데 명태균이 이 사람 만났다는 것은 명태균이 이 사람 사기꾼인 거 모를 리가 없고요. 제 당연하죠. 느낌으로는 네. 김건희랑 여론조작에서 그것도 이제 여론조작해갖고 홍준표를 이기는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네. 대선 결과가 아슬아슬하니까 허경영까지 끌어들여서 이재명을 낙선시키려고 하는 공작을 집중적으로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 바쁜 대선 시기에 지가 경선 때, 그러니까 정치 입문 전에, 정치 입문할 때, 경선 때, 본선 때, 대통령 당선에도 수시로 만났다는 명태균이 왜 허경영한테 공을 들이겠어요? 자, 강환태님, 루이스님께서는 하늘궁에 신비의 돌이 있습니다. 이 말씀 주셨고, 이모진님은 모텔 장사 안 되는 동네 건물 다 산다. 이렇게 해서 사가지고 이제 뭔가 뭐 집단 시설 지역처럼 만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구름님은 제가 바로 옆에 삽니다. 양주시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신내 노인들이 전단지 돌리고 다닙니다. 이런 말씀 이제 주셨고요. 네. 이게요, 제가 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 추론이 가능한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허경영 씨에게 여론조사 뭐 이런 전략을 뭐 한다고 해서 돈을 벌 생각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허경영 씨 아까 말씀드린 게 0.8% 득표를 했어요. 네. 그죠? 이재명 후보가 0.7% 졌습니다. 네. 이런 거 생각을 한다면은 이 명태균 씨가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허경영 씨가 사퇴를 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에 나와서 깽판을 친다거나 그랬을 때 누구한테 유리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자, 또 하나 여기서 추론되는 게 뭔가 하면은 안철수 문제입니다. 네. 안철수 문제에서 지금 이 증언에 보면은 이 안철수와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명태균 씨가 굉장히 깊이 개입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안철수를 데리고 왔을 때 또는 안철수가 사퇴했을 때 몇 %가 오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수치를 가지고 아마 파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허경영을 왜 만났지? 그리고 심지어는 네. 자 뭔가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돈을 벌려고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모종의 계획은 확실히 있었다 이런 거고요. 조금 전에 MBC가 단독으로 지금 속보를 올렸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추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깡통폰만 가져갔다. 네. 그리고 막상 압수수색을 해서 휴대폰을 2개 또는 3개를 더 가져갔는데 이것은 아예 고장난 폰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검찰이 명태균 추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조금 이따가 저희들이 단독으로 보도할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MBC가 검찰이 명태균 추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는 오늘 말씀, 했다는 거죠, 오늘. 오늘 지금 했다는 것이고요. 김건희 텔레그램을 공개하니까 예. 김재원이 막 공격해서 그 유명한 어마어마한 카톡 윤석열 무식쟁이 네. 지가 뭔 데를 공개한 다음에 좀 달랬던 거 아닙니까 명태균을? 윤석열 김건희가 너 우리 둘 다 그렇게 다 죽는다. 당신 챙겨줄 테니까 좀 참아라는데 뭔가 기분이 안 좋았던지 오늘 텔레그램 공개했잖아요. 텔레그램 내용도 끔찍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럼 용사 입장에서는 얘는 어차피 회유가 안 된다.
싹 압수해서 차라리 공개를 못하게 하자라고 검찰에 명령을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MBC도 지금 단독으로 보도했던 그 내용은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찾는데 주력한다고 자 전했습니다. 저는 이거 허경영 이야기 보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예. 만약에 TV 토론을 못 나왔다고 하더라도 명태균 씨가 허경영을 만나서 허경영 지지자들에게 결집시켰을 수도 있잖아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를 설득했다던가. 네.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대선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치렀던 것도 아니야.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정말 이재명 대표랑 결었으면 당연히 졌을 것이다. 네. 이 과정은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얼마나 우리 평론가들이 촉이 좋으냐면 이 내용 이야기하고 광고 나가는 중에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누가 시켰을까? 자기 스스로 찾아갔을까? 아, 명태균이 허경영을 아니면 누군가의 요청을 받고 하늘궁에 갔을까? 그래서 저 사진을 찍었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취재가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위험합니다. 더 이상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예, 안진걸 소장도 아닙니다. 제가 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추정해보는 것뿐이죠.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놀랄 건데요. 조금 전에 MBC 보도에 따르면 지금 검찰이 명태균 대표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이겁니다. 내일 오전 10시 창원지검에 어제 국회 국정감사 정인으로 나왔던 강희경 씨가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저께 국정감사가 있었고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 창원지검이 집중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 오늘 오후 조금 전입니다. 창원지검에서 강희경 씨에게 내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두해 달라라는 전화를 했고 내일 그 시간에 맞춰서 출석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압수수색 영장 잠깐만 보여드릴 텐데요. 자, 지금 박진희 교수 이렇게 이제 창원지검이 나서서 출석을 해달라라고 하면 뭔가 수사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반대로 우려를 합니다. 창원지검장이 정유미 지검장인데요. 맞아요. 대표적인 친윤 검사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저격하는 2+ 댓글을 쓴 적도 있고요. 이른바 이제 이문정 검사 아시죠? 이문정 네. 검사와 썰전을 벌인 적이 있는 상당히 친윤 검사로서 유명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려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라는 것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기소를 하지 않을 권리, 한편으로 보면 수사를 안 할 권리를 행사한단 말입니다. 이게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수사 조작 의혹 사건에 검찰들이 보인 행태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창원지검장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보자면은 그래도 검사들이 숫자가 많은, 수사관들이 숫자가 많은 이 서울로 이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서울로 이첩을 하면은 검사들의 숫자, 수사관의 숫자가 많으니까 수사를 더 잘할 수도 있고 반대로 수사 상황을 감추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보면은 감추기도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추론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어렵게 강희경 이제 정인이죠. 강희경 씨와 통화를 했는데 내일 변호사 대동 없이 자신은 당당하게 혼자서 검찰 출석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자기 스스로 차를 몰고 창원지검까지 가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사실 병원에 가서 응급실로 찾아갔는데 응급실에 수용을 못하니까 거기에 있는 대기실 같은 데서 수유실 같은 데라고 하는 데서 아마 링거를 맞고 아유. 어제 국정감사 후유증 내려가면서 거의 뭐 탈진하셨구나. 탈진한 상태에서 남편이 이제 데리고 그 경남 김해로 내려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은 사실상 탈진을 해서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오후에 퇴원을 했는데 입원을 할 수도 없는 게 요즘 병원 입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어쨌든 내일 그렇게 해서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하는데 안진걸 소장 혐의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네. 압수수색 영장은 지금 받은 것이 아니라 지난 9월 27일일 겁니다. 그때 이제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는데 그 내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띵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9천 예. 몇백만 원이 명태균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의 자금의 성격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것은 선관위의 고발로
인해서 생겼던 이제 수사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천 거래 의혹과 관련된 부분. 3억 7천 몇백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공짜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창원의창 공천을 줬다는 것. 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네. 자 쟁점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수사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박진영 원장님이랑 생각 비슷합니다. 아마 제대로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도 사실 명태균에 대해서 전혀 수사를 안 했잖아요. 압수에 그래서 신용만 했던 것이고. 결국은 창원지검에서 명태균이나 강혜경 씨 입을 막고 위협을 하고 또 자기들이 모르는 뭔가 굉장히 은밀하고 파괴적인 어떤 김건희나 윤석열의 정보, 특히 공적 정보도 가지고 있다고, 공적 대화도 나눴다고 지금 명태균이 여러 번 공언하고 있잖아요. 그걸 뺏고 은폐하려고 지금 수사하는 것이지 실제 진상을 규명하려고 수사할까요? 네.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강혜경, 명태균을 압박해서 더 이상 입 열지 마라. 그리고 니네들 가지고 있는 자료 우리가 다 뺏어야겠다. 이렇게 시도하는 수사가 아닐까 이렇게. 제가 지금 듣는 이제 사회자가 하신 이야기 중 하나 좀 확인을 해볼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이른바 이제 그 세비 반띵, 그때 정치자금법 이 부분은 창원지검으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천 대가성 문제는 공수처에 고소고발 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창원지검에서 이 정치자금법, 이 세비 반띵 문제는 요거는 사실은 김영선 씨, 명태균 씨, 강혜경 씨 요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걸 수사한다는 빌미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공천 대가성 문제라든가 나머지 김건희 씨와의 거래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자료를 창원지검에서 확보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저는 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 대표도 걱정 좀 하십니까? 근데 되게 상식적으로는 세비반띵은 명태균, 김영선 의원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고 그렇죠. 그 네. 과정에 강혜경 씨가 껴있으니까 참고인 정도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맞는 것 같고 공천거래는 사실 김건희 여사랑 명태균 씨와의 어떤 통화를 들은 거니까 이 둘을 조사하고 강혜경 씨를 직접 이렇게 소환해가지고 깊게 조사할 이유가 뭐가 있죠? 그래서 이제 댓글로 이런 거죠. 명태균은 왜 소환하지 않느냐? 그럼 김건희 당연하죠. 여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검찰의 수사 과정으로 일단 당사자인 강혜경 피의자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강혜경 씨를 먼저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다른 사람도 부를 것인지 확인을 할 수 없고 어제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하루 만에 바로 검찰에서 전격적으로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한 것이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궁금할 수밖에 없고 이 내용을 오늘 오후에 급히 준비했는데 MBC가 단독 보도하기를 명태균도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검찰이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이 사건을 처리해보자 이렇게 간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입틀막 느낌이 들어요. 입틀막이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수사하려면 김건희를 쳐야죠. 이 모든 게 김건희하고 명태균 사이에 벌어지는데 강혜경 씨는 지금 몸도 안 좋은데 뭐하러 내일 소환을 강행합니까? 지금 몸도 안 좋으시고. 안 가도 본인은 이제 되는 이미 거예요? 모든 걸 진실을 밝히려고 예.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아니, 검찰에 본인은 나가서 협조를 조사를 받는 하시는 거죠. 거 맞는데 강혜경 씨가 많이 알죠. 그러나 아까 오인혜선 지적처럼 참고인이시죠. 그다음에 공익 제보자이고. 근데 진짜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이 모든 건 지금 김건희와하고 명태균 사이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 김건희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로 와야 돼요. 예, 그렇죠. 서울로 와야 된다는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검사가 많은 곳에 가야 되고 언론과 국회와 국민들이 지켜보는 곳에 가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정의롭게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내일 이제 이 정도로 저희들이 최초로 열차 출석한다고 공개하면은 많은 시민들도 올 수도 있고요. 뭐 언론은 당연히 강혜경 씨가 출석하는데 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검찰 수사를 하면은 몇 시간을 조사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를 또 본인이 국민을 향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니 무엇보다도 이것을 공개하는 이유는 검찰총장 얘기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이걸 믿는 국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쵸. 어제도 앵무새처럼 그 얘기를 반복하던데 자,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이제 창원지검에서 수사할 때 정말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저희들도. 주장은 하지만 전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뇌물백부터 해가지고 도이치까지. 근데 두려운 게 보란 듯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가 바로 피의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과거에도 왕왕 있었단 말이에요. 있죠. 아이고. 특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도 구속시키는 경우도 그런 있죠. 식으로 입을 불러가지고 막으려고. 현장에서 구속영장 쳐버리고 이런 상황이 올까봐 사실 그게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죠. 명태균 씨가 오늘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모양인데 여기 이제 우리 댓글로 글 올려주시는 분은
명태균은 검찰을 믿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야, 윤 정권 검찰을 명태균은 믿는다. 믿는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자기는 그렇게 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는 의미 예.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뭐 김건희가 사람 보내서 그만 입 열고 이제 검찰에서도 저기 수익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했나 보죠 뭐. 그러니까 검찰을 그렇게 믿는다. 검찰이 잘 보호해 줄 네. 것이다. 그리고 이번 압색도 신용만 하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러면은 은폐하거나 신용만 하거나. 압수수색 당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당해봤죠. 아, 저는 기관 압수수색을 당해봤거든요. 쓰레기통만 들고 가더라고. 저는 그거 보여주기식인 거예요? 예, 예. 2008년 야간 집회 주도 네, 네. 혐의하고 2010년대 총선 넷으로 국민의힘 나쁜 놈들 낙선운동 했을 때 집가, 사무실가, 네. 자동차가, 핸드폰까지 다 당해봤죠. 아, 아주 근데 기분이 더럽고 그쵸. 굉장히 공포감이 들고 저같이 달려있는 사람도 막 열 몇 명이 달려들어요. 집을 쳐들어와요. 얼마나 치욕적이고. 근데 강혜경 씨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큰 우리가 일인 것 같아요. 강혜경 씨는 정말 노영희 걱정되네요.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국민들이 정말 강혜경 씨를 응원하는 시민들의 모임이나 만들어갖고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민주당에서 공익 그 제보자 지원센터. 지원센터에 담당 변호사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좀 지원을 받겠다는 이야기 하나. 두 번째는 웬만하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행동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누군가의 조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당당하게 혼자 가서 받아야 되고, 언론 인터뷰도 그 당시에 저희들하고 했던 것은 명태균 씨가 여기 인터뷰를 뭐 1시간 반 이상을 하는 바람에 했던 것이고, 혹시라도 본인의 행보가 타인으로부터 오해를 받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변호사 대동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 변호사가 이제 지금 공익 제보자 그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분하고 이제 소통을 오해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창원에도 뭐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변호사가 배석을 해야지 예. 피의자가 훨씬 안정이 되고요. 정부이든. 네. 그리고 검찰이 또 어떤 압박과 회유와 별건으로 또 장난할지 모르니까 변호사가 옆에서 다 그 상황을 목도하고 목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이 상식적인 상황- 검찰이 아니잖아요. 상황 자체가 처음에 이제 김영선 씨나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모든 이 문제점들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있잖아요. 강혜경 씨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를 대동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아무래도 경남이라는 지역이 이제 국힘이고 보수 정당에 대한 색깔이 매우 강하고 본인의 처신 하나하나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래서 많은 언론이 계속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도 일일이 응대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도 있고요. 본인이 이걸 통해서 뭐 스타가 되겠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진실을 밝히는데 주력하겠다. 그래서 시사경남의 편집국장 출신이거든요. 과거에. 언론인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절제 있게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하는 것 같아서 아마 내일 출석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조사받고 나오지 않겠느냐. 뭐 검찰이 거기에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 훈님께서는 강희경 카톡은 복구되나요? 이런 것이었는데 원래 카톡에 엄청난 내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한번 초기화를 2023년도 하는 바람에 어제 국회 답변하면서 이거 좀 날라갔구나. 다시 살려줄 방법이 있느냐라고 국회의원한테 직접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 동의만 된다면은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가능한 거 아닌가요? 법률적으로 해결이 할 수 된다면. 있을 것 같은데요. 2023년도면 또 얼마 안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강혜경 씨의 이제 소환 통보 소식과 함께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된다. 이것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야당이나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진실에 접근한 공천 거래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사일지 아닌지 지금 이제 나오신 우리 패널들은 그것이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네, 너무 아니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거대 야당의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3년 그럼요. 동안 그러니까 이 감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검찰 시국에 강혜경 씨가 개인적으로 정정당당하게 하겠다. 과정은 정정당당할 수 있지만 결과가 과정에 네. 반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건희 수사 좀 해보려 했더니 서울중앙지검을 쑥대밭 만들고 싹 다 해체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주지검장 하는 자를 거기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집요하게 공격하던 자를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김건희를 연속 무혐의한 거거든요. 창원지검에 맡길 때도 완전 뭐 이창수 정도의 자기 패거리니까 맡기고 거기서 윤석열 김건희를 비호하는 식의 수사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강혜경 씨를
뭐 이상한 방법으로 괴롭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검찰총장과 그리고 용산의 뜻대로 검찰이 움직여준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이것을 그대로 묵고하지 않을 것이다.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은 무한하다. 이렇게 본다면 과연 이 상황에서 저희들 같은 중소형 유튜버들이 수십 개가 나와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동시 접속이 지금 무려 9,000명이고 아침에 뉴스공장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각자 자기 채널을 하고 있지만 이미 세상은 바뀌었다. 지상파 종편 그리고 신문이 아니라 유튜브 세계에서 진실을 전하고 취재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드린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걸 알고 있는 검찰 수사를 뜻대로 할까? 아니면 그 압박을 받아서 법과 원칙대로 진실을 밝혀줄까라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